메건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세세하게 살피며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녀의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그녀의 피부에 젊음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매끈한 검은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얼굴을 섬세하게 감싸는 몇 가닥의 매끄러운 검은 머리를 낮은 포니테일로 우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몸매에 아름답게 드리워진 레이스 보디스와 흰색 드레스로 장식된 것은 그녀가 결혼식 날에도 유지했던 일상적인 피트니스에 대한 수년간의 헌신의 증거입니다. 잘 준비한 운동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일어납니다. 메건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뿌리 깊은 습관인 규율과 시간 엄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게 심어진 미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회상한 혹독한 제도적 생활이 모든 것을 가린 즐거운 시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부모에 대한 양육 추억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인 따뜻함의 모습이 그녀의 생각에 넘쳐났습니다. 특히 메건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재로 여전히 메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우울한 가운데 메건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기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리나 바느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부드러운 멜로디, 부모님 사이에 나누는 조화로운 유대감, 가벼운 농담으로 집안을 온기로 가득 채웠음. 오늘 고통을 볼만한 영화를 볼까 하는 장난스러운 논쟁으로 특징지어진 애정 어린 대화. 메건이 감독한 사랑과 화합의 그림 아내의 시련 속에서 그녀가 알았던 행복을 위안으로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메건은 세상이 평화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정의 조화와 따뜻함. 어느 날 그녀의 부모는 메건을 열정으로 채우는 새로운 형제 자매의 임박한 도착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간 동그란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기대를 품고 확장된 가족의 기쁨을 상상했지만 예기치 않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학교에서 유난히 조용한 아파트로 집으로 돌아온 메건은 즉시 무언가가 미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곧 이웃이 그녀의 안녕에 대해 문의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날 일찍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불확실함을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끝없이 질질 끌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손에 술병을 들고 침울한 태도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메건은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두근거렸고 그 다음에는 가슴 아픈 말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두꺼웠다. 메건은 그의 말의 중력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임박한 느낌으로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제자매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려웠습니다. 메건의 세계는 한때 행복하고 평온했던 삶을 전후하여 두 부분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먼 동화처럼 느껴지고 커뮤니티가 모인 극명하고 무서운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연민과 관대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루만져준 친절하고 사교적인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례식. 메건은 어머니에 관해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웃이 침울한 아침이 되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고 촉구할 때까지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건은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리세요.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흐린 날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속성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숙하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자 그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억압적인 침묵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조용히 섞이고 가끔 ERS가 감히 고요함을 방해하는 속삭임 눈물이 메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기치 않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눈보라로 확대되었습니다. 묘지 직원들은 서둘러 관을 덮었습니다. 못 박힌 뚜껑 하나하나의 고통스러운 메아리가 메건이 괴로운 마음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고 멀리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신음소리를 냈고 숨이 막힐 듯한 손길이 메건이 목을 움켜잡자 여러 여성들의 애절한 비명과 함께 어둠이 그녀의 시야를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연습 부족으로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 숨을 쉬었습니다. 무덤 파는 사람들은 꽃담요로 마운드를 덮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메건은 그녀의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멀어지게 이끌었습니다.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뿐이고 일시적인 휴식만을 제공하는 알코올에 빠져 술 취한 폭발과 부서진 물건의 순환에 용해되었습니다. 메건은 너무 일찍 그녀의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부드러운 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눈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매일 저녁 그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한때 유망했던 학생을 불쌍히 여기며 슬픔과 책임이 너무 빨리 초래한 대가를 목격했습니다. 가사 책임의 부담이 매건이 어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없는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 것을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도착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는 거의 3주 동안 파괴적인 습관을 가지고 평소와는 다른 조용함을 유지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의 재발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매건은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의 악행에 굴복하고 불쾌하고 상처를 입으면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며 맞서기를 거부하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그녀 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현실. 의사들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그를 알코올 중독의 참상으로부터 구하기에는 비극적인 결과가 명백해졌습니다. 매건은 프라이가 자신의 판단을 방해하고 자신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과 12세의 매건은 낯선 위탁보호의 세계에 내몰려 잔인한 운명에 맞서 싸우며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묻어두기로 결심하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추구의 정점은 더 이상 따분한 사무직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매건은 감히 성취감과 자유의 삶을 상상했지만 그녀의 기대 속에서 죄책감은 그녀의 양심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에런과의 기만적인 관계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의 웹 오브라이즈에 갇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1년 전에는 확인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채 매건 역시 그런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도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때 그녀의 꿈에 대한 밝은 약속을 가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매건은 26세에 에이안의 삶에 대해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률 학교 출신 자격과 가족 사업에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의 부에런은 회사 생활의 단조로움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창의적 추구를 갈망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지배적인 어머니의 억압적인 통제로 인해 억압된 욕망 공중에서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 매건은 사무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회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앤의 어머니의 면밀한 시선 수젠 매건은 자신의 특이한 과거에 대한 어떤 힌트라도 그녀의 야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행히도 에런은 전염성 강한 미소와 눈에 띄는 아름다움에 이끌린 그녀의 매력을 받아들인 그는 매건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진에 대한 두 사람의 공유된 관심은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았다는 에런의 믿음을 촉발시키는 유대감 역할을 했지만 에이안의 가족 역학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것은 먼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젠의 더욱 도전적인 수젠 경계심과 통제력으로 매건은 그녀를 위협하고 뇌물로 그녀를 조종하려고 시도하며 가혹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젠의 계략에 굴하지 않고 매건은 도전에 굴하지 않고 행복을 향한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에이안의 애정을 추구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유지했습니다. 에이안의 어머니가 제안한 매건은 놀랍게도 그에 대한 사랑의 선언에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에런은 매건과 결혼하기로 한 결정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동등한 성격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에런의 진정한 친절과 그랜드 서프라이즈 및 모험심과 같은 낭만적인 몸짓에 끌렸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평온함과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하고 열기구타기 매건은 솟아오르는 애정 감정을 무자비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단 하나의 목표에 확고히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 있는 매건이 에런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탐구이자 그를 쓰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잘못, 장래의 시어머니가 보낸 차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을 때 매건은 그 명백한 도발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는 그녀에 대한 수전의 경멸을 일깨워 주었지만 매건은 그녀가 결혼식 궁전에 도착하는 차에 우아하게 들어갈 때 침착하게 그녀의 드레스단을 들어올리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매건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두 명과 함께 분주한 군중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에런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동안 행복과 감탄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메건은 의심의 깜박임을 느꼈지만 데트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잔은 오만한 태도로 걱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건이 외모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수잔은 신부를 자극하려고 했으며 자신이 소개한 손님들에게 메건이 고아원에서 자란 것을 강조했지만 그녀를 포용하려는 가족의 의지 메건 언포헤드는 그녀의 전화 캐스팅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만족스러운 미소, 메건은 자신있게 수전에게 다가가 두 번째 마이크를 잡고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를 언급하며 수전의 표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메건은 그녀의 과거 약혼을 드러내는 가족의 불법 활동을 계속 비난했고 그녀의 연인의 비극적 운명은 눈물을 흘리겠다고 위협했지만 메건은 수전의 체포 혼란에 대한 영장이 손님을 휩쓸었을 때 메건이 범죄에 대해 수전과 그녀의 남편을 기소하는 비밀 임무를 공개했습니다. 대본에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결혼식 장난이 극명한 현실로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잔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법 집행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에런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여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론의 길이 막혔고 혼란스러워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메건의 답변 메건 무슨 일인지 그는 혼돈 속에서 명쾌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메건은 감정을 억누르고 연습한 말로 응답했습니다. 에런 미안하지만 솔직하지 못했어. 난 이래왔어. 6년 동안 경찰에 잠입해 잠복해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 실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에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상상했던 불과 몇 분 전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메건이 친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그가 아직 그녀 안에 살고 있는 소녀의 잔재가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슬픈 시선은 그녀를 꿰뚫고 그녀가 이상하게도 성취한 일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복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녀는 정의에 대한 열망에 이끌려 6년 동안 기대했던 안도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매트를 기억하면서 메건은 매트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신발이 부러진 거리에서 우연한 만남이 매트의 기사도적인 제안으로 이어졌고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고 메건은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느꼈습니다. 매트의 장난스러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였고 그는 그녀의 왕자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매트는 그녀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매트는 진정한 신사였고 메건은 그들의 짧지만 심오한 만남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런을 메건에게 남겨두고 매트에 대한 추억과 오랫동안 그녀를 이끌었던 의무감을 열광적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메건은 신발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비웠지만 매트는 친절하게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메건이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처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돈은 그녀의 동화가 다음 날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혹적인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매트는 그녀에게 호화로운 라일락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직장에 초대했습니다. 전화통화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관계는 메건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스티스가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봉사했다고 믿었고 매트는 메건을 그의 부모에게 소개했고 그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직후 그들은 6월에 결혼 날짜를 정했고 메건은 그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계획하면서 결혼식 준비에 열성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메건이 매트의 친구인 슈라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들의 여름 꿈은 깨졌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메건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돌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며 범죄 현장의 혼란스러운 현장을 회상했습니다. 경찰의 규정을 깨기 위한 시도와 몇 달간의 절망 끝에 매트의 장례식에 대한 압도적인 슬픔, 메건의 슬픔은 슈의 안내에 따라 매트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려는 맹렬한 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수사를 조사하여 강력한 가족과 관련된 계약 종료를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에런의 개입에 대한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메건은 벤전스의 배신적인 길을 탐색하면서 정의를 향한 그녀의 탐구에 힘입어 경찰 학교에서의 힘든 훈련부터 복잡한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후에도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인의 결백 맥건은 자신의 의무와 무고한 사람을 살리려는 욕망 사이에서 양심이 찢겨진 상태로 씨름했지만 샤는 진실을 폭로하고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관련된 위험을 맥건에게 일깨워주며 임무를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맥건은 용의자의 집에 숨어있는 어둠에 맞서기 위해 준비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나섰습니다. 맥건의 임무는 유죄 문서를 꼼꼼하게 촬영하면서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전의 사무실 수색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입양 문서를 맥건에게 전달했는데 맥건은 앨런이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앨런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압도되어 자신의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약혼자 맥건은 앨런이 걱정에도 불구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추가하는 역할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와 합류했습니다. 나를 싫어합니까? 그녀는 앨런에게 그의 리를 벗으라고 부드럽게 묻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를 통해 그에게 입양 문서를 건네준 맥건은 자신의 혈통이 자신의 반응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앨런은 계시에 슬퍼했고 이제 많은 일이 이해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체념한 한숨을 쉬며 받아들였습니다. 맥건은 인정하는 그의 차분한 태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앨런이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는 범죄자의 아들에게서 그런 품위를 찾을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맥건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에드는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후회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깊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연약함과 고귀함에 끌리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마음에 가까이 간직한 비밀, 생생한 감정의 순간에 앨런은 맥건의 손을 잡고 그의 경주에 대고 눌렀습니다. 마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 나는 당신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선언했지만 두려움에 압도된 맥건은 부드럽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거뒀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은 주말 동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소파 위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면의 혼란에 사로잡혀 천장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전화에 대한 맥건이 반응은 모호하고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새 주가 시작되면 다시 전화해 약간의 위안을 주겠다는 그녀의 약속. 앨런 억지로 생각을 모으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림자처럼 속삭임과 경계하는 눈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사직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재단에 대한 한때 번창했던 사업적 관심이 부관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앨런은 맹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나쁜 소식에 대해 그의 부관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취소된 회의 및 철회된 파트너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에게 알렸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남은 비즈니스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및 기업과 함께 제국 압류되고 자신의 평판이 손상됨, 그 판도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힘입어 앨런은 열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혹한 상황과 씨름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가혹한 현실과 씨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광고부서는 광고부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명성을 구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곤경의 무게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앨런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부관을 안심시켰을 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상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여러 직업을 바꾸면서 루이스는 앨런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에 공동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가장 자비롭고 인간적인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앨런은 직장에서 또 다른 긴장된 하루가 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하루는 자신이 차 운전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 개인적인 비극과 씨름할 때 슬픔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범죄자로 밝혀진 그의 약혼자가 그를 버렸습니다. 결혼식 날, 이제는 사업이 무너지는 것마저도 적대적인 세계에 소외된 듯한 피로감이 그를 사로잡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욕망이 그의 손을 압도했고 그의 마음마저도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고 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통제권도 포기했다.
그의 삶의 의식은 그의 조난 신호에 대한 응답 없이 충격에 충격만 기록될 때까지 희미해졌습니다. 에런의 세계는 끔찍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릴 때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놀란 메건은 에런이 집중치료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그녀를 붙잡고 지원을 위해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메건의 친구는 그녀의 고통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건의 깨달음이 닥친 순간 그녀는 조용하고 꾸준히 성장해온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매트에 대한 일시적인 열광과는 달리 그녀는 이전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에런은 항상 그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메건은 처음에 반대의 저항에 부딪혀 또 다른 손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경찰 자격증에 힘입은 메건 의사의 결심은 의사의 소극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에런의 상태를 공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메건의 결심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의사는 자신의 부상을 뇌진탕, 흉부타박상, 척추 부상으로 분류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언제 깨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건이 심장을 찔러 그녀를 광기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메건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추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메건은 병원에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임상 환경 속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은 모니터와 스크린으로 장식된 기능성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멸균 붕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팔에 상처를 덮고 가슴과 얼굴 에런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기계의 꾸준한 삐 소리만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메건은 비극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자책했습니다. 메건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쥐며 큰 소리로 용서를 구하며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놀랍게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인의 손이 떨리며 메건이 심장에 희망의 빛이 촉발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그녀는 아론의 회복을 위해 몇 주 동안 아론의 곁에 있기로 결심하고 간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메건은 아론을 지칠 줄 모르고 돌보았지만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에 감사했지만 뉴파운드와 씨름할 때 기분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체적 한계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그는 메건을 밀어내며 자신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짐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메건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지 않고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향 우울증이 아론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숨막히는 포옹에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메건이 헌신적인 존재도 그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그를 감싸고 있던 절망의 짙은 안개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약해진 몸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포기한 그는 침대에 누워 피할 수 없는 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메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에린의 정신적 괴로움이 집과 직장에서 그녀를 괴롭힌다는 것을 목격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메건이 마침내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경찰서 복도에서 직원 심리학자이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KH와 우연히 만나는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러 사무실로 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묵묵한 간청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KH는 주저없이 메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메건의 곤경을 듣고 경청하는 귀에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KH는 에런에게 개를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모 지원을 위해 메건은 처음에는 사육자의 혈통계를 고려하여 완벽한 캔 구 동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나섰습니다. 메건은 결국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방문했던 게 보호소를 기억했지만 철창 뒤에 갇힌 동물의 광경을 보고 그녀는 압도당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건을 선택하세요. 보호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슬픈 얼굴과 쓸쓸한 눈 사이에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시선으로 작은 씨 다리 생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건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 그녀는 에런의 완벽한 동반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녀를 필요로 했던 친구이지만 메건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가슴에 안겨있는 행복한 강아지가 그녀를 달래주는 부드러운 훌쩍거림이었습니다. 거기 내 착한 아들. 그녀는 결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을 속삭였고 에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건이 신비한 표정으로 그녀의 가슴 가까이에 뭔가를 들고 다가왔을 때 그는 그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공개했을 때 에이안의 어린 시절 심장은 뛰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끈질긴 부탁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 개를 거부했습니다. 수용은 결국 실망을 대체했고 에런이 파피의 부드러운 눈을 보았을 때 메건은 더욱 가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그리움을 반영하여 어린애는 그에게 애정을 쏟아부었고 에런은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포옹으로 강아지를 가까이 끌어당길 수밖에 없었지만 메건이 강아지의 질병을 밝혔을 때 에런은 나와 마찬가지로 공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런 자신의 마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친구를 돌보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의 운동과 부지런한 보살핌에 이어 마일로는 빛나는 갈색 눈이 에런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에런 근육은 더 강해졌고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힘과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에런은 그것이 단지 마일로와 함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함께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단력과 감사함으로 각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런의 다리의 신경 전도성이 천천히 돌아오면서 마일로의 활력은 잘 먹고 보살핌을 받은 강아지가 뒷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메건의 MNS는 한때 에이안의 식사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쓴 커피는 이제 라이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매 새벽마다 마일로의 익살스러운 행동. 마일로는 집에 울려 퍼지는 쾌활한 짖는 소리로 마일로와 함께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에런은 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모험을 떠나며 메건의 격려를 받아 사진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의 변함없는 지원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취미를 사랑받는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이안의 창의적인 노력은 그의 삶에 점차 스며든 새로운 희망과 결단력을 반영하여 번창했습니다. 에이안의 건강은 좋아졌고 어느 아름다운 날 그는 오직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을 위한 지팡이. 마일로가 병약한 강아지에서 잘생긴 성견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에 들어간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전 질병에 대한 기억은 그의 앞다리의 약간 구부러진 부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일로는 사랑하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충성을 상징하는 로켓. 메건은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손에 사이드 카메라를 들고 에런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이 확고한 동반자 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결속력을 바탕으로 함께 인생을 여행할 때 마일로. 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 음식 가방을 준비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아론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메건이 비난하는 시선을 느꼈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내 부모님이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오늘 예정된 방문을 위해 순종적으로 에런을 감옥에 동행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런은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갤러리에서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데 거의 3개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메건도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대중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온라인 팬이 있는 사람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 밤 거의 잠도 못 잤습니다. 메건은 그에게 전시회에 늦지 않겠다고 다정하게 키스하고 확고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이제는 지정된 시간에 대중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온을 전시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택시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계속 훔쳐보다가 마침내 묻습니다. 유명한 사진작가 아론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지만 유명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덕분에 활짝 웃었습니다. 귀하의 작업제 딸이 사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그녀가 귀하의 전시회에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처럼 야외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에런의 불안은 그가 가까스로 사랑을 심어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대표자들이 전시회에 와서도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진 작가에 대한 보고서를 촬영했습니다.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앨런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뻤지만 메건은 가장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보고 잠금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앨런은 뒤에서 메건에게 다가가며 생각했습니다. 앨런은 그녀를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메건이 나랑 결혼해줄래?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어. 메건은 거의 기뻐서 울 뻔했어. 앨런, 그때 날 믿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전부야.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자. 기차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창밖에 필즈즈 메도즈와 호수를 빠르게 지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캐서린은 이 친숙한 풍경을 거의 2걸음 동안 30분 만에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역에 도착했고 3개의 버스 정류장을 더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마주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44세의 간호사로 일했던 어려운 삶의 상황. 캐서린은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집단에 속한 23명의 소녀와 2명의 남성 사이의 동지에는 그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었습니다. 의학에 대한 공유된 사랑과 좋은 유머 감각으로 수업 중과 수업 후에 어린 학생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종종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면서 종종 회상했습니다. 임시 직원 및 특정 고객. 캐서린은 자신의 직업에 계속 헌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캐서린의 헌신은 그녀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는 단순히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구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치료 수단이 부족한 캐서린은 항상 공감적인 한 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 여행이 계속될 때 지원을 제공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캐서린은 정신적으로 앞으로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블이 제니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압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무엇보다 교제를 갈망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캐서린은 동정적인 한 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보살핌을 그녀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에 대한 헌신. 캐서린은 딸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실러는 부유한 가족과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장래의 시댁 식구들을 단 한 번만 만났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충분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지 말라는 그들의 주요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그런 미인은 이전에 캐서린이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의 가족은 실러가 말한 두려움으로 마비된 그녀의 이미 부끄러운 과거에 추가하여 그녀를 더욱 모욕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혼자의 부모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말을 더듬고 그것이 캐서린의 큰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깨달았지만 오늘은 실제로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문가에 차는 은발과 지지를 위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간호사 캐서린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화면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전화 한 통이 캐서린을 방해한 것은 정오쯤이 되어서였습니다. 캐서린은 엄청난 기쁨을 느꼈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슐라는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그녀의 목표인 부유한 귀족 가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러의 약혼자는 그의 부모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가족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번영하는 건축회사가 그들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경멸의 징후에 매우 민감했다는 사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아들은 부유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반면에 실러는 어머니가 겸손한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했습니다. 캐서린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경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약물 주사와 점적 주입은 그녀의 2가지 장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약을 주사하는 기술과 환자들의 걱정을 주에 깊게 경청하는 기술로 환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남자는 자신의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키가 작은 금발의 목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초심자들에게 그것이 창의적인 직업은 외국인이다 라이언은 외칠 것이고 그 자신의 독특한 정신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청년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캐서린에게 존경받을 만하다고 그는 평생 독자였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독특했습니다. 그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결코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란 눈을 가진 천사처럼 천상의 천사로 등장했지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색하지만 캐서린과의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대화가 원활하고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은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함께할 운명이었고 그것은 매혹적인 러브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는 현기증과 근육 경련으로 라이언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무서운 증상은 그가 직장에서 기절할 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진단 소식은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라이언은 조용히 캐서린 방문을 중단하고 결국 흔적도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캐서린은 느꼈던 감정이 있었고 그녀는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그의 의사에게 바로 걸어갔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라이언 소울은 그녀의 시야가 창백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그녀가 꿰뚫어 볼까봐 두려워서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라이언 나는 한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다. 캐서린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자 청년은 그의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캐서린 그는 불치병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가 마침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목이 메어 한마디도 발음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브래디는 무거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진단으로 인해 저는 사실상 장애가 생겼습니다. 기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캐서린이 말할 때 깊은 애정이 가슴속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격렬하게 달려갔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그의 슬픈 눈을 마주한 후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한 후 그의 입술로 다가갔다. 당신은 내가 행복하든 슬프든 나에게 세상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항상 당신의 기억에 남아있고 이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자. 그 소녀는 라이언이 도울 수 없이 큰 숨을 내쉬고 약간의 H 눈물이 그의 정신에 억눌린 모든 감정을 풀어줄 정도로 진정한 따뜻함과 성실함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동등한 힘과 사랑으로 쌓아온 그는 결혼 후 소녀를 붙잡고 포옹으로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언이 캐서린이 구입한 고대집에 살았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개인 생활을 경험할 기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올리라는 이름의 녹색눈 고양이가 살았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정원을 돌보고 암탉 몇 마리를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원에서 그녀를 쫓는 진저 강아지가 남편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라이언은 장애 혜택을 신청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수였으며 종종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작은 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개인 집에서 수리해야 할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그의 열정은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멋진 패턴으로 장식된 캐서린의 부엌 의자와 도마는 그의 압도적인 결과로 딸 슐라를 낳았습니다. 조이 라이언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를 간호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을 감사하려고 최선을 다해 매일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딸을 품에 안고 그녀의 파란 눈을 바라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실러는 아버지에게 헌신하고 그를 사랑했고 그의 공주가 취침 시간에 기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녀를 언급하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라이언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빈약한 장애 혜택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당시 보조센터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캐서린은 불편한 통근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장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삶의 어려운 속도에 적응했습니다. 라이언은 점차 말하고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침대리와 남편을 돌보는 것은 캐서린이 균형을 맞춰야 했던 모든 책임이었습니다. 실러는 당시 14세였으며 가능할 때마다 집안일을 도왔고 이제는 아픈 아버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딸에게 치료 마사지 기술을 가르치고 라이언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계속하라고 다시 한번 훈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서 그들은 그에게 하루 일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한마디 말도 없이 그에게 말할 때마다 농담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라이언은 그 순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말없이 슬퍼했지만 그녀의 지성은 오랫동안 이 상실을 예상했지만 고뇌는 항상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고인이 된 남편에게 딸과 진정한 사랑을 공유한 15년의 기쁨에 대해 정신적으로 감사한 후에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온 우주였고 갑자기 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부은 얼굴로 그 경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후 많은 날을 그녀의 방에 갇혀 보냈습니다. 그녀는 햄릿이 먼 일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학교를 마친 순간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는 의학, 즉 재활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끈질긴 10대는 초등 및 중등 학교 교과서와 의학 저널을 읽는 데 전념했지만 기관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등록된 학생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그녀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농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친구 프랜시스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임상병동에서 간호사 보조원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러에게 전체 치유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창의적이고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의료 수술을 맡았고 특히 매력적인 수술을 동반하여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러는 매일 저녁 교과서에 묵혀서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일과 집의 책임을 모두 맡은 후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캐서린은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후 실러의 삶은 에너지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짧은 관계를 갖고 클럽에서 파티로 이동하는 나이트라이프 현장을 수용하고 진지한 학업 추구에 대한 평온한 청소년 정신을 칭찬하고 노력과 결단력의 산물인 새로운 자기 확신은 몇 달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실러의 초기 불안을 점차 대체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가라앉고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긴장을 풀고 최근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웃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파티에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프랜시스가 매료된 밤 생활을 위해 실러를 열정적으로 변화시킨 후 다소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제 아내 실러는 친구의 화려한 의상에 대해 자의식을 느꼈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의 불안감을 무시하고 스탠다드 클럽 유니폼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했지만 실러는 클럽의 고동치는 에너지에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그 유니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실러는 바에 혼자 앉아 그녀의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사회적 나비는 그룹에서 그룹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팬닉이 우뚝 솟은 갈색 머리가 그 순간 그녀에게 왔습니다. 실러는 그들이 대화할 때 그의 카리스마와 지능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밤이 다가올수록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자 매우 활동적인 프랜시스는 실러를 빼앗아갔습니다. 팬닉은 소녀들을 위해 택시를 부르고 실러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주차 실러는 흥미롭고 참신한 무언가가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열렬한 기대감이 덮쳤습니다. 실러는 해가 떴을 때 패트릭에 대한 더욱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마도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 사이에 더 큰 개방성이 느껴졌고 실러는 그녀의 진심 어린 존경에서 영감을 받은 초자연적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길에서 자신의 아우라에 몰입한 경험에 대해 편안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실러는 칭찬을 즐기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완전한 집중, 그들의 친밀감은 수줍은 손길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포옹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키스로 유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러는 팬닉이 그녀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너무 사랑스럽고 밝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불과 한 달을 기다린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러는 패트릭의 반응이 두려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패트릭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패트릭의 첫 번째 충격은 곧 그녀가 책임을 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깊은 수용으로 바뀌었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기쁨에 휩싸인 실러는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를 굳게 꿈꾸며 그에게 매달렸지만 패트릭을 어머니에게 소개하는 합병증으로 인해 그들의 행복을 향한 여정은 망가졌습니다. 반면에 캐서린은 임박한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걱정을 숨겼습니다. 팬닉의 부모는 이미 사업 동료인 딸 셀리와 그를 위해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의 미래 아내가 고귀한 혈통의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숙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은 셀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러는 실러의 가족 배경과 학업 실패에 초점을 맞춘 신문으로 인해 팬닉의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경멸을 판단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실러의 가족 배경과 학업 실패에 초점을 맞춘 신문은 그녀의 불편함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셀리는 아들의 귀족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여 실러를 자신의 업적과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부적합한 상대로 여겼습니다. 셀리의 경멸적인 발언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실러는 처절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실러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더 이상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골동품 중국 도자기로 만든 섬세한 찻잔조차도 그녀의 손길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의 약혼자가 그녀에게 전화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택시 실러는 실러가 떠나자마자 크게 안도했습니다. 셀리는 그녀의 아들 팬닉을 꾸짖으며 대세를 세웠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까? 지나가는 공상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결혼은 당신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셀리의 동요가 방을 가득 채웠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그녀의 몸짓은 미친 듯이 그녀의 어머니는 단지 간호사일 뿐입니다. 패트릭의 사랑을 지키려는 미약한 시도와 임박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친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셀리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셀리는 그녀의 말투를 누그러뜨렸지만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지만 로즈는 당신이 오랫동안 그녀를 존경할 만한 부모와 위험 있는 다른 이야기. 패트릭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의구심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지능이 부족하고 두꺼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강을 단념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셀리는 노조의 재정적 이익을 언급하면서 압박했습니다. 로즈, 당신의 아버지는 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의 인맥에 의존합니다. 메리 로즈와 우리는 미래의 번영을 그녀 가족의 자원으로 뒷받침합니다. 패트릭은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며 주저했습니다. 셀리가 로즈와 실러가 제공하는 미래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설명했을 때 패트릭은 교차로에서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러의 운명은 가족의 의무와 결단력이 있는 개인적인 욕망의 무게 속에서 패트릭의 흔들리는 결심에 따라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실러의 부모는 그녀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보장했습니다. 30분 일찍 결혼식 등록소에 도착하는 그녀와 그녀의 행복을 지켜본 프랜시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쾌활한 옷차림으로 치장한 실러는 프랜시스가 신랑에게 예상되는 재정적 책임에 대해 이전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러는 심플리서티를 선택하여 할인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식 궁전의 문지방에 서서 대기가 가득할 것을 예상했을 때 그녀의 작은 체격을 완벽하게 강조한 수수한 드레스. 그러나 패트릭의 도착 없이 몇 분이 지나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올 것이 확실합니까? 프란시스는 회의적으로 질문했지만 쉴라는 자신감이 깜박이는 걱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는 조금 늦었을 뿐이고 시간이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녀는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실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패트릭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미래의 시어머니의 거친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패트릭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계시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실러의 세계는 충격을 받고 떨며 그녀는 상심에 대한 불신으로 그녀의 마음이 비틀거리는 계단에 가라앉았습니다. 프랜시스는 실러의 파멸을 목격하고 그녀의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러는 눈물로 얼룩진 뺨과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배신을 이해하지 못한 슐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위로하는 목소리에 위로를 구했고 캐서린이 견뎌온 배신을 전하려고 애썼다. 슐라의 부서진 말에 파편들을 엮어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진실을 붙잡고 딸에게 바쳤다. 배신과 비탄의 여파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과 사랑. 슐라는 공원에 앉아 배신의 충격에 몸을 떨며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확고한 목소리는 그녀의 혼란을 뚫고 함께 지원과 동반자를 약속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고급 장소에 들어갔을 때, 축하를 위해 지정된 레스토랑으로 갔을 때 캐서린은 실러를 호화로운 장식과 실러의 항의를 무시한 사치스러운 손님들을 지나도록 이끄는 자신감을 흘렸습니다. 캐서린은 새로이 앉게 될 메인 테이블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곳은 먼 친척으로 착각한 꽃꽂이 가운데 실러가 괴로워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입을 깨닫고 신부의 따뜻한 미소는 흔들렸습니다. 패트릭은 임박한 스캔들을 감지하고 더 이상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어 공황 상태의 자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슐라는 통제불능 상태로 상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예기치 않게 캐서린은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감 있게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캐서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그것이 계획된 오락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패트릭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캐서린의 말은 캐서린이 연설을 마쳤을 때 패트릭의 배신과 불을 위한 냉소적인 선택을 비난하는 긴장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패트릭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패트릭을 경멸하며 신부가 명예와 양심이 없는 가족에 합류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직전에 임신한 신부를 떠났고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씁쓸한 소망을 품고 우아하게 마이크를 돌려주고 홀을 떠났습니다. 침묵 속에 높이 들어있던 캐서린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깊은 무관심에 빠져 근처에 앉아있던 딸 슐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캐서린의 가장 굴욕적인 경험은 캐서린에게 가장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차량이 윙윙거리며 달리던 자동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을 때 중년 남자가 나타나 열성적으로 손을 흔들며 캐서린과 슐라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솔라세온이 딸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이해하며 포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사가 그들을 위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어리둥절한 눈빛,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그 남자는 자신을 오르티 학교의 전 동급생 키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 확신했지만 키스의 친숙한 회색 눈과 짧게 자른 머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키스는 그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캐서린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수락을 주저했습니다. 키스는 대학에서 수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후 아내와 사랑과 조화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 직업 변화를 밝힌 이후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는 여정 내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스와 그의 아내는 가정을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운 작은 그레그를 입양하여 기쁨을 얻었습니다. 키스는 대학 졸업 후 말 농장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농장 주인이 사망하고 사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비극이 닥쳤습니다. 키스는 결단력 있게 농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고 그레그 그루가 나이가 들면서 번영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고로 키스의 아내와 그레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약혼이 파탄될 때까지 가족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레그는 회복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성공적인 수술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레그는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소모했습니다. 해결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키스는 캐서린에게 업무 의무와 가족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그레그 캐서린을 계속 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딸 실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특한 제안. 실러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음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실러는 키스의 인상적인 맨션에 도착하여 그 웅장함과 환영하는 분위기에 감명을 받아 그레그의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준비한 의료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 그레그는 처음에는 적대적이고 저항적이었지만 실러의 존재가 그의 고립된 세계에 희미한 희망을 가져오자 결국 부드러워졌습니다. 키스는 슬프게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실러에게 윙크했습니다. 그가 협조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이 게으른 뼈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량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키스가 아들과 함께 혼자 남겨두고 떠날 때 실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그가 부드럽게 말하도록 놔두세요. 실러는 본능적으로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키스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스는 그의 좌절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키스는 그레그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내와 아들이 혼자 여행을 가게 한 것에 대해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키스는 계속해서 착한 아이지만 감정적 상처가 치유될 수 없어 자신의 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스는 실러를 말 농장 근처의 음모로 데려가서 말 농장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광대한 마구간 경기장과 장엄한 말이 돌아다니는 승마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러는 특히 집에서 그녀의 감탄을 사로잡기 위해 우아하게 움직이는 마일로라는 백인 미녀에게 끌렸습니다. 실러는 아무런 반응도 받지 않고 그레그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가 여전히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농장 투어에 대한 인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레그는 처음에는 무시하며 대답했지만 실러는 그레그가 열심히 일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 마일로를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에 감동한 그레그는 마침내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실러와의 엄격한 재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주 후 초기 저항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레그에게 운동과 치료 세션을 통해 지칠 줄 모르고 안내하면서 진행은 느렸지만 실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레그의 좌절감은 절망에 빠진 회복을 향한 힘든 여정에 앞으로의 도전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레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작은 꽃병을 집어 반대쪽 벽에 던졌습니다. 꽃병은 큰 소리를 내며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실러는 침착하게 정신을 잃은 청년에게 말한 파편을 모아서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더 이상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레그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실러는 단념하지 않고 잘 대답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키스의 도움이 필요한 계획으로 그녀의 마음은 차분한 태도로 윙윙거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러는 공장으로 향했고 그레그는 매일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천장을 바라보는 영원처럼 지난해의 사건으로 힘이 쇠약해진 사고,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약혼자가 떠나는 그렉은 절망의 굴레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그렉은 매번 그를 배반하는 몸이 절망의 굴레에 갇혔다고 느꼈다. 무관심한 의사들과는 달리 집에 실러의 존재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안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일로 그레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그 안에 희망의 불꽃이 불타올랐습니다. 실러는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도왔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필요한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렉이 그의 약점을 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불안정하게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러의 즐거운 지원으로 그레그는 자신이 몹시 사랑했던 말 마일로의 친숙한 소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몸을 기울여 주인의 존재를 감지하고 동요하며 반응하는 마일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레그는 그녀의 경이로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지능에 그는 의지력과 실러의 도움으로 그가 그의 포로에서 풀려난 실러의 도움으로 이전에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의 침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러에게 그녀가 너무 똑똑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는 감사하며 뒤쫓아갔고 그동안 익숙한 차가 집에 섰고 캐서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를 환영하고 차를 마신 것에 기뻐했습니다. 키스는 그레그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레그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몇 걸음만 가면 쉴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캐서린은 학창시절을 연상시키는 설렘을 숨길 수 없었고 키스가 자신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자 그녀는 자신의 몸짓에 감동된 감정을 숨기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그녀는 그레그의 발전에 대해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살핌과 안정감을 느꼈고 그와 실러는 강한 우정을 쌓았고
그레그는 약혼자의 배신으로 어머니의 죽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실러는 자신이 공유한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실러는 그 사건이 실제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이 가족에 묵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나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레그는 관찰했습니다. 감탄이 너무 섬세하지만 단호한 이 놀라운 소녀는 그녀가 얼마나 더 심하게 견뎌왔는지를 보면서 과거의 무모함에 대한 수치심의 고통을 느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도움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러나 실러는 그의 솔직한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렉에 대한 감정을 품었지만 더 이상 애정 표현을 피하기 위해 눈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경박함의 사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K가 소환한 의사는 급속한 발전에 놀랐다고 확신했습니다. 질병의 근원이 환자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는 실러의 기민한 방법론을 칭찬했지만 실러는 그레그가 더 이상 그녀의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느꼈을 때 불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내려와 그녀가 성공을 책임지는 동안 매일 기다리고 있던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 안에서 싹트는 삶은 그녀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도록 상기시켰고 그녀의 아이는 적절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간절히 잡고 실러스테이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간청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똑바로 꿰뚫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빼고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그레그 3개월 뒤에는 아기가 생기니 이제 너와 내 아이가 모두 필요해. 젊은 남자가 외쳤다. 너는 어리다고. 너는 아직 남은 인생이 남아있다. 왜 다른 사람의 아이가 필요한가? 셰일로가 남아있을 때 단호하게 그녀의 여행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간 키스는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었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집을 떠나고 그 거주자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이후 최고의 몇 달을 그녀에게 주었던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얼굴을 숙이고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러는 어머니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캐서린은 흐느끼며 말없이 이해했고 마을에 다시 위로를 주기 위해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 적대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러는 이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항상 그곳에서 환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왔습니다. 프랜시스 엘라이가 실러가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고 성숙해졌다는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이트클럽이 아닌 교실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극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언급한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엄마는 놀라운 여인 패트릭의 결혼식에서 누군가가 온라인에 게시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과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 그들의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가족 사업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했지만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정의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레그에 대한 생각이 실러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그의 슬픈 이별의 표정은 거부되었습니다.